조계종 포교원이 중앙종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포교종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불교계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교의 틀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포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광주시 순례길 사업으로 재점화된 불교유적 천주교 성지화 논란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강을 시작으로 포럼 등 다양한 대응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통사찰 보전 등 불교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다면 관련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계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제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자장율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계산 정신을 사회에 승화시키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한국 선불교 유람인 봉암사 인근에 채석장 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봉암사 주지 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탈종교화에 따른 불자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불교가 풀어야 할 난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포교원이 중앙종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포교 종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에 구현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조계사를 상징하는 회화나무와 대웅전, 석탑까지 그 모습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와 팔정도, 한글 반야심경까지.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된 조계사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불심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탈종교화와 이에 따른 불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가 조명한 새로운 포교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경남 창녕에서 열린 포교 토크 콘서트는 변화의 기로에 선 불교계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교의 틀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요즘, 어린이들과 비대면 여름불교 학교로 신심을 다지는 운문사, 월간 어린이 잡지를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보급하는 한마음 선언도 눈길을 끕니다. 사회에 또는 가족들에게 이런 불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스님들과 함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포교 현장으로는 도심에서 문화 포교를 하는 부산 대운사, 새싹불자들과 다양한 명상으로 소통하는 김해 독림선원, 지역 상생에 나서고 있는 구례 화엄사가 꼽혔습니다. 세 사찰 모두 비불자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자연복지, 문화복지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위기가 긍정적인 만두로 극복되는 또는 포교 현장이 더 나아지는. 부모님들이 법회를 한다면 아이를 안 보내요. 저희가 명상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프로그램들이 일반 법회에서 하는 부분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 명상학교인데 무료로 진행을 한다. 불법승 삼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도보순례 중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도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사부대중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평등 무차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대중공사의 자리입니다. 어떤 의견도 존중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활로를 열 수 있습니다.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26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불교 구성원들의 가슴 속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포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이석호 기자입니다. 전법과 포교 현장에서 발하는 저마다의 발언이 영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 포교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불교 중흥은 사부대중이 각자의 본분을 다했을 때 된다는 큰 자신감을 얻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결집하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 곧 우리 불교 중흥이고 포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사회적 역할 확대, 8대 포교원의 포교 정책 방향과 종단의 입법 과제까지 포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토론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 방법과 노력은 물론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성에 대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확보되려면 AI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조화해야 되겠죠. 포교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불교계 언론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가볍게라도 부딪히면서 질문을 자꾸 던져가지고 그 상대로부터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진실로 포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중앙종회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마련한 포교정책 워크숍,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전법과 포교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종단의 포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과거의 전법과 포교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시대에 필요한 포교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우리 포교원에서는 잘 정리해서 한국 불교가 바라는 또 미래에 대한 것. 포교원은 포교 콘서트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포교 방향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광주시 순례길 사업으로 재점화된 불교 유적 천주교 성지화 논란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오는 26일 특강을 시작으로 포럼 등 다양한 대응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불교 사찰 여주 주어사와 광주 천지남, 정약용, 이벽, 권철신 등 남인계 유학자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몰래 천주교 강학을 하던 곳으로 스님들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천지남, 남한산성 등을 천주교 순례길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불교계가 반발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천주교의 불교 역사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주어사 천지남 종교공존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구니에서 이거를 시작하는 것은 6천 비구니가 이 일을 너무 몰랐다고 하는 그런 자성의 마음이 큽니다. 비구니 스님들께 교육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저력을 지금부터 교육하고 같이 인식해 가야 되겠다. 현재 천지남과 주어사는 모두 폐사돼 터만 남아있지만 폐사의 원인과 경위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의 첫 강학회가 천지남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천주교 수원교구가 천지남을 성지로 1975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어사도 천지남과 같이 천주교의 자생적 발상지로 규정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한 상태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자생적 발상지라 그럽니다. 세계 어느 천주교를 가더라도 신부가 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기 전에 천주교가 시작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그 보물 같은 존재예요. 이 주어사 천지라는 게. 전문가들은 천주교와 공생을 추구하며 불교의 터전을 인정받고 불교 유적으로서 복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직 주어사 천지남 외에 불교 유적 중 다른 성지화 사례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건건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가톨릭의 성격을 이해하고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가서 손 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구니회는 오는 26일 이병두 원장의 특강, 다음 달 포럼 개최 등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 절두산에 있는 주어사 해운대사 의징 부도비의 복원을 여주시청에 요청하고 현장 순례, 자료집 발간,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 템플스테이와 전통사찰 보존 등 불교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자인 유 전 의원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심사숙고해 관련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늘 응원하고 있다며 경선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좋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시고 해서 아주 훌륭한 경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같아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도록. 유승민 후보는 후보 개인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후보들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딱 기로에 선 그런 선거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 이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이후 비공개 예방을 마친 유승민 후보는 정치 인생에서 불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로 준비하고 있는 불교 공약이 있는지에 대한 BTN 뉴스의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이나 템플스테이나 22년 동안 제가 늘 불교계 현안을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안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성심성의껏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공약을 말할 때는 정치인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한 공약을 한다면 어떤 걸 할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워낙 저는 불교계하고 친했고 또 불교계의 그 어떤 수건 사업 같은 거를 해결하는데 늘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인 다음 달 5일을 20여일 앞두고 원행 스님을 예방한 유승민 후보는 불교에 대한 오랜 애정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신임 종무실장이 불교계와 협력해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김대현 신임 종무실장에게 중요한 소임을 맡아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어려운 시국에도 문화재를 수호하고 종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전통문화 보존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대현 종무실장은 단연간 문화재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와 협력해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의 창건정 씨는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에 있는데요. 삼공유서에 따르면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에서 모시고 봉안했습니다. 통도사가 계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제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계산 1376주년을 맞은 영축 총림 통도사. 지난달 18일부터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통도사가
어제 계산조 자작유사를 기리는 영고제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석에는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전 방장 원명 지종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김일권 양산시장,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기 1565년 다시 맞이하는 통도사 개산을 지난 천년의 역사를 이어 새로운 천년의 민족문화 국교함을 다짐하는 날이자 자작물사 스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계산 정신을 우리 사회에 성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영고제에서 자작유사 행장 소개와 참여 사부대중의 헌다와 헌양을 통해 계산조의 창건 정신을 기리고 계산 이념을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도 통도사의 사부대중은 불교 이념의 사회화와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민족 문화의 창달을 책임지는 불지종과 국지여찰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40명의 스님에게 3,290만 원의 영축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통도사와 지역사회 발전 공헌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나도 작가다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도사 계산대제는 영고제와 법요식, 부도 헌달회 등 전통의식으로 계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국화전을 부쳐 먹는 중양절을 맞아 서울 조계사가 국화 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인 어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를 담아 연기문을 낭독하고 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일환으로 봉행된 생명평화와 감사의 중양절 국화수륙제는 일주문 앞에서 시련을 시작으로 이운, 신중작법과 발언문, 축원순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동국대병원에 코로나 극복기금을 전달했으며 신도들에게 국화 100송이와 쌀 1,200포를 회양했습니다. 조계사는 매년 중양절을 맞아 불교의 전통 의례인 수륙제를 지내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종립특별선언 봉암사 인근에 채석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사업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봉암사 주지 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희양산 자락에 위치한 문경 봉암사. 봉암사는 부처님 오신 날 외에는 일반인들의 산문 출입을 금하고 스님들이 화두를 치열하게 들고 수행하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언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요람인 봉암사로부터 1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최근 산림청이 채석장 개발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혀 마을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허가를 냈다는 사실에 황당해하고 백두대간에 그 석산 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건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채석장은 지난 2005년에도 광산 개발이 시도되었고 2011년에는 산림청의 개발 허가까지 받았다가 국회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취소됐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환경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민족의 전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 환경과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개발 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통보 없이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옛날의 법령, 몇십 년 전의 법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히 석연치 않은 채석장 개발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면서 산림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왔습니다.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굴진채굴은 민원의 굴진채굴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뭐 절차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계종은 봉암사 인근 채석장 허가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환경보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산림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불교계, 환경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팝아트로 달마도를 재해석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BTN 불교TV 신행이야기 가피 출연을 계기로 팝아트 달마도를 BTN에 기증한 작가 베드보스인데요. 새로운 모습의 달마도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수염, 초록빛 눈, 금빛 보자기로 표현한 가사와 파일철로 만든 귀걸이까지 평소에 보던 달마도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팝아트 달마도를 그리는 작가 베드보스의 작품입니다. BTN 불교TV 프로그램 신행이야기 가피 출연을 인연으로 BTN의 달마도 보시를 결정했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통도사에 이어 4번째 기증입니다. 불자로서 사실 의미 있는 기증을 앞서 한 적이 있는데요. BTN과 인연을 맺게 돼서 가피라는 프로를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는 달마도 작가인 큰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외국 팝음악에 매료돼 음악을 전공하며 대중음악 작곡가와 음악감독으로 활약했지만 깊은 불심으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먹으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자유롭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팝아트를 달마도에 접목했습니다. 특히 이번 BTN에 기증한 달마도는 흘러내리는 촌농과 명품 상표로 달마가 막아내는 인간의 욕심을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달마라는 불교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너무 무겁고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에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캐릭터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유럽 등 해외 전시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작가 베드보스. 달마도에 팝아트를 접목시켜 불교 미술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작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 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고 발언한 정청래 의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정청래 의원의 왜곡된 발언은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천만 불자들에게도 큰 상처와 모욕감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전문성 없는 개인의 견해를 공개석상에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 어떠한 책임을 질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주교의 불교 역사 지우기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천지남과 주어사가 종교 갈등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